언니, 교회 언니, 교회 언니, 테이토크, 페미토크, 페미토크, 최고. 파이팅! 예, 또 오늘 저희가 또 선생님께 하는 질문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교회 언니 페미토크가 주로 이제 교회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께서도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페미니즘과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만큼 공존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공존 가능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페미니스트로 성장한 것도 기독교 교육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랑 속에서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불평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실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랑의 정신이 중요한 거, 그런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남녀 불평등이라는 게 왜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게 목사님이고 심지어 신학자이기조차 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탐욕스러운 종교로 변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히 페미니즘까지 기독교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는데 오랜 역사 동안의 이 제도와 문화와 권력 구조는 말할 수 없이 불평등하고 위계적이고 그런데 절망적이죠. 근데 기독교의 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저도 그 안에서 사실은 페미니즘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을 길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어렵지만 특히 많은 여성들의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기본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사실은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구조, 또 사고, 또 그런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네. 또 그걸 자각해야 되고 또 그걸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사실 현재 한국 사회 또는 오늘날의 사회는 여성 굉장히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잖아.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너네 뭐 다 평등하지라고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정말 남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아주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딱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경험, 또 차별받는 그런 경험들. 근데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또 실망, 또 막막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젊은 여성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네. 희망적인 조언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청년들을 생각하면요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일단 구조적으로 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그 급변하는 시대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20대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열심히 자기 권리, 그다음에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미투 운동도 시작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적인 사회인지를 가시화시켰고 그것은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방법론이 저는 저희 시대랑 너무 달라서 굉장히 놀라기도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때문에 그런지 어떤 윤리를 잃어버리고 남성이 폭력적으로 해? 그럼 우리도 폭력,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사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페미니즘까지 출연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라는 거죠. 근데 당장에 자기 문제가 급하고 그 전반적으로 나 하나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나는 적어도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라는 권리의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점점 너무 각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양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나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공헌하고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시야를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종류의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지 않게끔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페미니스트 1세대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출발은 그러했다 하더라도 역사를 알고 또 어떻게 인간들이 노력해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야를 좀 넓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미 여성운동을 이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시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더 힘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공간이 그 여성 역사 문화 공간 여담제라고 하는 굉장히 예뻐요. 아름답고 여기 또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여담제에 대해서 또 소개를 서울 여성 역사 문화 공간 여담제 허스토리 하우스 이렇게 됐습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네네. 이제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역사가 이제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성가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여성의 역사는 기록되지도 않았고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나혜석이나 유관순이나 심사임당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의 그 인물들과 사건들을 이게 필요하고 또 그것은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표현되고 소통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전시를 먼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하기 전에 여담제 매화로 열다라고 했는데요. 저것도 그 엄청난 이런 나무 굴곡진 삶의 세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설매의 경우는 눈이 막 내리고 또 매화가 피고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희망까지도 저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아하고 소담한 그런 이제 매화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소통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주인공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여성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와서 전시를 보니까 공간도 너무 아름답지만 정말 여성의 삶 또 여성의 생각 그것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전시회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여담제에서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일들이 정말 여성의 역사를 이전의 역사를 모으고 또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또 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질문에 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